엔지니어와 기술적인 나눔을 갖는 시간. 안녕하세요. E4DS의 김학준입니다. 현재 서버는 고성능 위주의 아키텍처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휴대폰에서만 사용하던 저전력 위주의 아키텍처도 시장에서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최근 ARM 아키텍처를 활용한 서버 설계 및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엔지니어, ARM 서버 개발자, 액세스랩 유명한 대표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세스랩 주식회사의 대표 겸 CTO를 맡고 있고요. 액세스랩 같은 경우는 국내 처음으로 암 서버를 전문적으로 개발해온 기업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 서버가 오기까지는 아마 제 실패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이 할 수 있는,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한 2년 넘게 고민해서 나타난 게 암 서버였어요. 하드웨어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근데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이런 어떤 인텔의 CPU의 발전 속도보다 암 CPU가 더 많이 발전하는 거를 아마 우리 쓰고 있는 이제 폰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폰이 아예 들고 다니는 PC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현장에서 보다 보니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정도면 서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010년, 11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침 또 2011년도에 서버에 해당될 수 있는 ARM 64비트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본 거죠. 가장 크게 저전력입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ARM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술력은 같은 성능을 낼 때 CPU의 소모 전력이 가장 낮은 게 이 회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구나 이런 온난화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대체 에너지나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자연의 어떤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 에너지가 현재 어느 정도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화력에 의한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노력의 일환 중에 하나가 저전력인데 이 저전력에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ARM이라는 기업인 거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용 PC는 순간 성능 피크치가 중요해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왜 네트워크 속도 느리고 그래픽 속도 느리면 렉 걸린다고 막 그 순간에만 성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서버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이런 어떤 그 외부의 요청에 따라서 서스테이너블하게 평균치로 버티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안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구매할 때도 성능치의 100이라면 실제 데이터 센터처럼 서버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1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잘해야 30 씁니다. 혹시나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ARM이 성능이 늦거나 이렇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제 48개까지 코어를 늘리다 보니까 사실 성능도 이제 인텔하고 똑같이 비교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 나왔어요. 저희가 개발해서 잘 만들었는데 이 칩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저희가 이거 개발하는데 물론 이 먼저 번 버전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이렇게 잘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전체적으로 한 4년 걸려요. 이 칩 기반으로는 1년 넘게 걸렸지만 어쨌든 전체 사업 투자 시간은 4년이잖아요. 개발은 끝났어요. 이제 팔면 됩니다. 근데 팔려고 칩을 사려고 봤더니 칩을 안 판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멘붕이었는데 저희가 ARM 기반의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랑 친하냐면 당연히 ARM 홀딩스라고 하는 영국 회사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저기 분당에 있는 ARM 코리아라는 회사가 거기고요. 거기에 있는 이사님과 저희가 되게 친해요. 그 회사하고. 그러니까 ARM 가지고 서버를 만드는 기업도 저희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친해서 재작년에 영국에 저희가 초대돼서
어떤 이제 초대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마케팅 행사에 가서 제가 저희 거 그때는 완성도 되기 전인데 들고 가서 전시하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친했는데 마침 퀄컴에서 재작년에 아직 공식된 릴리즈는 아니지만 서버용 칩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 가장 높은 48코어를 쓰는데 나노 공정도 10나노를 쓴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요거는 저희가 만든 거는 8개 코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밑바닥은 만들었는데 서버도 성능에 따라서 낮은 성능, 높은 성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높은 성능의 칩을 찾고 있었는데 퀄컴의 얘기를 듣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공식 출신 아니었지만. 그래서 마침 저희랑 친한 암코리아를 통해서 퀄컴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까지 이 업계가 팔리기 전이고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품 라인업이 달랐던 거죠. 마침 암코리아에 이번에 이제 합류하신 분이 퀄컴에서 일했다 오신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 가지고 퀄컴에서 암 서버 담당을 맡으셨던 상무님을 그 당시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는 퀄컴 코리아도 직접적으로 암 서버를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인사만 하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 칩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된 이제 작년 말이었죠. 작년 11월 달쯤에 10월 11월쯤에 그 상무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뵈러 갔더니 내일 모레 조만간 퀄컴 칩이 공식적으로 릴리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냥 기카게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잽싸게 보고 연락을 드렸던 거였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파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공식 칩이 나온다는 공식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뒤져봤더니 암 서버 파트너는 저희밖에 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 뵙고 미팅을 몇 번 하고 곧바로 이제 알고 봤더니 또 그때는 제가 뵐 땐 상무님이었는데 또 전무님은 승진하고 나셔서 그분이 이제 퀄컴 본사에 한번 요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프로포즈를 내보자.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무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설 바로 전에 그러니까 미팅을 시작한 지 한두 달 만에 미국하고 미팅 일정을 잡고 미국에 가서 PT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파트너 체결이 완료가 된 거죠. 지금은 퀄컴의 데이터 센터 테크놀로지라고 줄여서 QDT라고 부릅니다. 네. 그 사업부의 한국 공식 파트너가 저희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아직 일본과 중국에는 파트너가 없습니다. 그럼 저만 잘하면 네. 에이펙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왔고 그리고 3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칩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개발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제품이 나올 거고 첫 이제 그 어떤 전시나 이렇게 게시를 전 세계에서 서버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이제까지는 당연히 구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페이스북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페이스북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2011년도부터 이런 서버도 오픈소스화 하자라고 하는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줄여서 OCP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국내 SKT를 포함해서 네이버나 모든 기업들이 다 관심 가지게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구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OCP 서밋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행사가 매년 3월 달에 열리는데 내년 3월 달에 저희 첫 제품을 거기에 한번 전시해 보는 걸 목표로 지금 이제 진행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포함해서 뭐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서버가 많이 필요합니다. 서버는 많이 필요한데 전력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성능이나 어느 정도 성능이라면 전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의 어떤 전력으로 할 수 있는 양과 같은 전력으로 몇 개의 서버를 놔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른 거죠. 네. 같은 투자 대비 한 명 돌리는 것과 10명 돌리는 건 다를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을 해요. 그럼 별도의 채굴기 같은 거 만들고 엔비디아의 특정 그래픽 카드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전히 특정 그 하드웨어의 연산 속도가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군마다 유리한 하드웨어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특정 산업군에 만약에 CPU 단계부터 여기에 그러니까 특화돼서 바뀌어서 뭔가 적응할 수 있는 CPU가 나온다면 그것만큼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더 좋은 게 없을 거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암서버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일에 이게 내 어떤 천직 같은 게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제 왜 개발자는 내공이 쌓일수록 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깊어지면 옹고집만 생겨요. 똥꼬집만 생기는 거죠. 깊어지니까 자기 우물만 판 거잖아요. 개발자는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독수리가 참새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위에서 내려다 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려면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려면 혼자서 안 됩니다. 밑에 로켓 추진체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마지막에 한번 쳐줘야 이게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듯이 혼자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팀을 잘 만나려면 본인의 또 인간적인 매력이 또 있어야 또 잘 어울리겠죠. 계속 돌고 돌면 결국 하나예요. 사람 자체가 좋아야 결과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개발할 때 이런 거 공부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 생각에는 준비가 돼 있고 사람 매력이 있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채가서 같이 팀을 이루자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